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톡톡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이제 축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요르단 걱정을 했는데, 요르단 하면은 최근에 대한민국 축구에 아주 아픔을 안긴 팀이 아시안컵부터 해서 아시안컵에서 정말 지금 이 모든 혼란을 만들어낸 팀이지 않습니까? 요르단. 네, 근데 그 요르단을 다시 또 상승세에 있는 요르단을 만나면서 오만전 졸전이 요르단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결정했는데, 거기다가 이강인 못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역시나 네, 뭐 사실 오만하고 비겼으니까 홈에서 요르단 훨씬 강팀이고, 지금 조선두를 다툼을 하고 있는 요르단, 아시안컵에서 우리에게 치욕을 안겼던 그 요르단하고 홈에서 뭐 비기는 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싶긴 하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두 경기를 홈에서 다 비겼다는 거. 비기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네.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한국이 정말 역대급 최상의 네. 꿀조거든요. 네. 이런 조를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월드컵 예선에서. 네.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꿀조인데, 네. 여기서 지금 물론 패는 없어요. 네. 근데 4무예요. 4무. 네. 지금 4승 4무. 이거 실망스러운 성적이죠. 아니, 솔직히 그냥 네임밸류를 뜨고 FIFA 랭킹을 보고 선수단 구성을 봐도 지금 경쟁팀이 사실 요르단, 이라크지 않습니까? 무승부 할 팀인들이 아니에요. 네. 요르단도 사실 뭐 최근 아시안컵에서 그랬지만 사실 한국이 요르단 걱정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선수 구성을 봐도. 근데 저는 이번 요르단 경기 보면서 진짜 제가 홍명보 욕 잘 안 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네, 네. 홍명보 감독 욕을 이렇게 뭐 외래 좀 그래도 믿어주자는 그렇죠. 그런 주주를 그래도 사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홍명보만한 감독 후보가 그렇게 뭐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도 않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긴 했었어요. 저는 근데 와, 오만전도 그랬지만 특히 요르단전 보면서는 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니, 축구 뭐 제가 선수도 안 했고 네.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러지? 정말 싶은 거예요. 네. 왜 굳이 박용호를 계속 쓰지? 박용호가 결정적인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뭐 박용호 선수를 제가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무슨 관계가 있다? 네. 그리고 박용호는 좋은 자원이에요. 네.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잘 쓰고 있는 자원이죠.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면밀히 따져서 한국팀 엔트리에 있는 선수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박용호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맞아요. 네.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홍명보 감독 스타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맞아요. 네. 정우영 같은 스타일, 네, 예전. 네. 좀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피지컬 크고 몸싸움 이렇게 버텨주면서 볼 따내주고. 이런 건 박용호가 잘해요. 네. 전 그거 인정해요. 근데 박용호 선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스피드가 떨어져요. 스피드가 떨어지고 네. 이 선수가 황인범하고 정말 대비되는 게, 네. 황인범은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에요. 중앙 미드필더인데, 네. 황인범은 이 개인기가 있어서 돌파를 할 줄 알고 패스를 공격진, 포드진에 주는 역할을 잘해요. 네. 어제도 황인범 선수 아주 바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네. 자기 역할을 해줬는데요. 근데 박용호 선수는요, 네. 볼 따내는 거는 뭐 피지컬적으로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스피드가 떨어지죠. 거기다가 상대 압박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백패스예요. 네. 무조건 백패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요, 이 수비수로 나왔던 이태석하고 조유민이 전방으로 볼 찔러주는 게 박용호보다 2배, 3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박용호는 볼만 받으면, 근데 요르단도 알거든요. 지난번 아시안컵에서 요르단한테 졌을 때, 네. 그때도 박용호가 비슷한 실수했어요. 네네. 반복되는 실수예요. 네, 중원에서 박용호한테 볼이 갔는데 그거를 바로 안 차고 흘렸어요. 네. 근데 이제 스피드가 느리니까 쫓아가다가 상대편에서 더 빨리 볼을 가로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나우마트인가 그 선수한테 연결돼가지고 골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시안컵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실수예요. 네. 근데 그게 또 반복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왜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대한, 제가 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그냥 일반 축구 팬들도 아는 이 정도를 네. 굳이 박용우를 또 썼어야 되나? 그러니까 요르단 정도의 사실 이날 점유율이 5만 전 때보다도 더 좋았어요. 네. 75% 정도 됐어요. 네. 5만 전 때 한 65%인데 10% 점유율을 더 했어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용우 선수 실수 하나로 전반 30분에 골 먹고는 와 이게 좀 불안한데 끝까지 그게 유지가 됐어요. 더 이상의 실점은 안 했지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예요. 물론 좋은 선수예요. 좋은 자원인데 저는 이 박용우 선수 정도 되는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려면은 유럽 팀하고는 이게 왜냐하면 피지컬적으로 유럽이 좋으니까 유럽 팀하고 했을 때는 박용우를 써야 된다고. 몸싸움을 좀 해줄 수 네.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죠. 아시안 정도에서는요. 굳이 왜 이렇게 자꾸 수비형 미드필더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한국의 공격 전술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지난 유럽인도 답답했잖아요, 좀. 앞으로 전진 패스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러게요. 네. 너무 답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인범 같은 경우는 한 78분, 80분 뛰었는데도 정말 이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전방으로 볼을 잘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고립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박용우는 잡으면 무조건 백패스야. 네. 그러니까 요르단도 그걸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용우가 볼 잡으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압박을 하는데 네. 무조건 백패스다 보니까 공격 흐름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박용우 선수도 자꾸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위축되죠. 네. 고개 숙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고개 숙이지 마 임마 뭐 그런 모습도 잡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요르단전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저는 이건 감독 책임이에요. 100%. 네. 수비형 미드필더 빼고 중앙 미드필더 2명 넣어도 why not? 오만 요르단은 오히려 네. 공격으로 몰아쳐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성을 한 칸 내려서 중앙 미드필더 허리를 더 그렇죠. 해도 그럴 수도 있죠. 되고 네. 홍현석도 있어요. 네. 정호연도 있고. 네. 왜 굳이 이렇게 박용우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분명한 약점이 있는 선수를 해서 네. 실점 빈미를 주느냐. 그러니까 상대 팀에 맞춘 그리고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요르단, 이라크, 뭐 오만 뭐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하는 전술의 유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국의 공격을 살릴 만한 그런 예를 들면은 좋은 좀 이렇게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있으면은 크로스도 좀 활발하게 올려준다든지 그런 그러니까요. 것도 없고 이게 참 답답한 전술 운영을 아니, 저는 보여주면서 경기 후에 홍명보 감독 인터뷰 보면서도 최고였죠. 홈에서 왜 못 이기냐?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감독이 할 말입니까? 네. 아니 지금 홈 어드벤치라는 게 뭐야? 이 열광적인 홈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나오고 상대 선수를 위축시키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얼마나 응원 뜨겁게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기지를 못하고 왜 뭐라고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다. 자기도 왜 이런지. 이게 말이 되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 해요? 그걸 감독을 왜 하냐고. 네. 와. 그러려면 정말 감독 자리에 왜 있는지. 내가 홈에서는 우리 팀이 왜 못 이기는지 모르겠다. 저도 참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 인터뷰 내용 때문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더 문제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 조 구성에서 이렇게 물론 아직도 조 1위로 네, 이제 비기기만 해도 팔레스타인이 또 팔레스타인이 어쩜 이렇게 고마운 일을 도와줬어요, 했는지. 한국을. 이라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6월에 2번 매치 남았잖아요. 네. 그냥 비기기만 해도 최소 조 2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본선은 나가겠지만 우리 기대는 이 정도 조편성이고 이 정도 상대들이라면은 사실 유럽파 선수들 지금 이번 시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주 선수들이 많은데 일찌감치 다른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본선 진출 확정 지어놓고 그러니까 일본은 본선 진출을 제일 먼저 확정해놓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그동안 안 뛰었던 선수들 대거 내보내면서 네. 그래도 안 줬어요. 네.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선수들한테도 동기부여도 되고 힘이 되는 건데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그렇죠. 후보 선수들도 또 자기도 한번 이렇게 그럼요. 주전기를 해볼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한국은 그럴 찬스가 너무 좋았는데 네. 저는 사실 내심 전승도 기대했어요. 네. 이 조 보고 이 정도 조면은 네.
그래서 최소 2무 정도 하고 그냥 다 전승하겠다 네. 했는데 이건 뭐 저는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지금 요즘에 축구 잘하고 있는 재밌게 잘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 경기 결과를 이렇게 리뷰들을 하면서 보니까 네. 이 정도 한국 상황이면은 본선 가면 광탈 이런 전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을 두고 패배는 선수들은 잘했는데 자기 책임이다. 홈에서 왜 못 이기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발언을 두고 저런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세계 축구에서 성적을 낼 수 없다.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감독이 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좀 약간 나쁘끄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은 나쁘지만 딱히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석. 네. 발전도 못했고 강해질 기미도 없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있던데. 물론 이제 요르단 경기에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 낸 건 처음 같은데 조금 변론을 해잡으면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있었으면은 그렇죠. 김민재 공백도 있었죠. 많이 네. 커버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용우는 전진 패스를 못하고 백 패스를 하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 볼 경합도 자기 요 바운더리에 있는 건 잘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스피드가 안 되니까 조금 멀리 공간. 사실 미드필드에서는 공간 싸움인데 그렇죠. 공간이 넓어지면 스피드에서 확실히 딸리니까 네. 근데 그거를 김민재가 잘 커버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김민재는 유럽 내에서도 탑 레벨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수비수 중에. 네. 실제로 대표팀에서도 박용호가 뛰었을 때 김민재가 많이 커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조금은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김민재가 어찌됐든 엔트리에 못 낀 상태였으면 그렇죠. 맞아요. 그 감독 잘못인 거죠. 박용우를 사실은. 기용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요르단에서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팀하고의 경기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경기 결과보다도 저희가 오만전 이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를 오만 요르단의 1대1로 무승부로 이렇게 결과를 받아든 것도 참 속상하지만 이 경기를 보면서 야, 이 팀에 희망이 있나? 이러면은 약간 그런 안타까운 마음. 무전술이 전술인 이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자, 지금 홍명보 감독이요. 울산 현대 감독을 했을 때 네. 우승을 시켰어요. 네. 잘했어요. 네. 선수들도 물론 좋았지만 잘했는데 이 팀이 잘하다가 말도 안 되게 진짜 전력이 엄청 차이나는 팀한테 지거나 비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 팀이 다른 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울산 현대도. 네. 근데 지금 한국 대표팀이 그래요. 네. 꼭 그러거든요. 지금 원정 갔을 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연속이. 근데 원정 마지막에서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비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게요. 비기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정말 잘 못했을 때 울산 현대 모습이 대표팀에서도 보이는 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본선은 뭐 나가겠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한국 축구 네. 대표팀의 현재 뭐 기대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나아지는 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6월 매치에서 네. 정말 첫 경기에서 네. 그냥 시원하게 이겨서 이런 좀 우려도 좀 불식시키고 네. 마지막 경기에서는 못 뛰었던 선수들 대거 좀 내보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 네. 경기 잡아서 그냥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좀 달라지는 모습, 통명호 감독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 뭔가를 알고 이렇게 전술도 짜고 코칭을 하는 그런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진짜 몰랐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대표팀 감독이에요, 감독. 제가 볼 때는 실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 좀 안타까웠던 게 홍명보 감독이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날카로운 감독인데 약간 좀 멍한 그런 모습이 왜 저러지? 왜 저런 실언이 나오지? 인터뷰에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선수들한테도 네. 해주고 싶어요. 잔디 탓 좀 그만했어요. 그만해. 이제 제발, 그만. 제발. 네, 이제 그 정도면 알아요. 이제 한국 잔디 관리 문제 있는 거 압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잔디 얘기 너무 그렇게까지 계속하는 것은 뭐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대표팀의 현재 상황. 6월 이제 마지막 예선 경기들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현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